서예란 어떤 것인가 또는 서예란 무엇인가, 서예란 어떤 예술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나마 서예의 뜻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서예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에 대한 예술적 측면을 이루는 것입니다. 문자가 대체로 인류 문화사에서 청동기 시대에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자의 역사와 더불어서 문자의 예술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곧 서예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예라는 것은 결국 예술의 한 영역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원시한적인 입장에서 서예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예라는 것은 보통 미술의 한 영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뭐 이런 예술 밑에 미술의 분야가 있고, 그죠? 미술의 한 영역으로서 또 서예 분야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술 분야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림이라고 하는 이 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각, 건축, 공예, 요것이 대표적인 미술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서예가 플러스 됩니다. 회화, 조각, 건축, 공예는 인류 문화의 시작과 더불어서 발생을 한 것이라면, 서예는 가장 뒤에 추가된 미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의 발생과 기원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술 영역 중에서 서예는 가장 뒤에 형성된 그런 미술의 한 분야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에 대한 예술성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서예는 동양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문자가 서양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의 동서양을 비교해서 이래 보면은 서양과 동양이 동시에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은 문자의 발생은 서양이 훨씬 앞섭니다. 지금 동양에서의 한자의 기원은 약 기원전 15세기 정도라고 이래 보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서양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된 것은 기원전 3500년까지 속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2000년 정도를 서양의 고고학적 자료가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양이 자료로서는 상당히 앞서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화하고 이집트인데, 사실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이집트 문자인데, 이집트 문자는 그 기원이 처음이 이 상형 문자에서 출발합니다. 한자 역시 상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동양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상형 문자는 발생이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서양에서는 이 회화, 조각, 건축, 공예인데 서예가 발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양은 중국이 중심 큰 국가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외세의 침범에 의해서 이 집권층은 좀 바뀌었지만은 그 문화가 한자리에서 계속 한자 문화가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이집트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여러 가지 지리 환경적 역사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2, 3천 년의 긴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 이어져 발전을 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찍이 표의 문자가 아닌 표음 문자로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표음 문자인 알파벳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완성이 되면서 그 이전의 모든 그림 문자는 베일에 가려지게 되고 끝이 나서 연결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문자는 이 알파벳이 나오면서부터 실용적인 방면에서는 큰 발전을 했는가 하면은 예술적으로서는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상형성을 그대로 지니면서 거의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서예를 우리가 지금 사실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캘리그라피라는 단어가 동양의 서예하고 그대로 번역본이에요. 서양의 문자 예술을 캘리그라피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서예는 서양의 캘리그라피에 대한 동양의 문자 예술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인구가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한 것이 가장 범위가 넓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문자 예술을 부르기를 글씨를 다루는데 법자를 붙여서 서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일본적인 성향으로서 어떻게 서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준해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단어를 세우자 해서 서예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글씨 쓰는 행위를 중국, 일본, 한국은 그걸 말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하는 내용은 똑같을지라도요. 그래서 요건 나라마다 좀 민족성의 차이나 서예를 말하다 보면 시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법도라고 해서 어떻게 좀 학문적 대상으로 좀 다루는 성격이 있고, 일본은 도의 문화인데, 그죠? 뭐 여러 가지 도자를 잘 붙이죠. 뭐 기도, 뭐 다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종교 신앙적인 이런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다보는 관점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예의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 다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름이 그런대로 상대적으로 좀 잘 붙여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서예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미술 요소의 한 요소로서 캘리그라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양에서는 중국은 서법, 일본은 서도, 우리나라는 서예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개념인 서예를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